가끔 한국인의 뿌리는 몽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과 가까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봤다. 이 사진은 각 나라의 주류 인종 간의 유전적 거리를 나타낸 표인데, 일단 큰 줄기로 보면 실제로 시베리아 쪽에 가까운 곳에 사는 백인들에게서 동아시아인 유전 형질이 미약하게 남아 검출된다.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가 현재의 카프카스 혹은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그곳에 있던 현생 인류의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백인과 동아시아인의 공통 조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첫 번째 분기가 일어나는데, 공통 조상의 일파가 동쪽의 시베리아로 향하게 되고 몇천 년간 그 미친 추위를 뚫고 동진하면서 서양인과는 다른 유전적 형질, 가령 추위를 막기 위해 눈이 작아지거나 채모가 없어지는 등의 형질이 추가되어 동아시아인의 원류가 생성된다. 이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이는 호수는 바로 동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호이다. 그리고 이 바이칼호에서 한국인의 원형이 되는 집단이 형성된다. 어떻게 아냐고? 우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초기 인류의 DNA에서는 한국인, 일본인, 몽골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질과 더불어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당산나무나 다신교적 무속신앙, 소도 등은 모두 여기서 시작된다. 천신, 즉 하늘의 신이 존재하고 에미니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이 섞인 일명 탱글이라고 부르는 신앙을 바이칼호의 집단은 믿었고, 이들이 동북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이 신앙은 고대 동아시아의 신앙에 그대로 남는다. 단군 신화의 천신인 환웅, 당산나무 무당, 소도, 심지어 현재의 무속 신앙까지 모든 뿌리는 이곳 바이칼호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주류학계에서는 단군도 탱그리에서 온 말일 수도 있다는 학설이 진지하게 제기 중이다. 위 유골은 연해주의 악마의 문이라는 고대 인류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골인데, 이 유골의 유전적 형질을 조사한 결과 이 인골의 후손은 바로 한국인으로 밝혀진다. 또한 역사적 원류와 유전적 형질을 비교하면 현대 한국인은 한반도의 선주민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침투한 북방 민족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원래 한반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원래 한반도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기 전 살고 있던 고아시아 인종이 존재했는데, 우리는 이런 고아시아 인종을 조몬인 혹은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현대의 아이누족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거제도 같은 일부 한반도의 섬지역에서 조몬인 유골이 검출된 것을 보아 한반도는 원래 조몬인 같은 고아시아 인종이 살았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아무튼 한반도 알박기를 시전한 시베리아인들은 한반도로 내려간 집단과 만주나 연해주의 짱 박힌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반도에서 알박으며 농경 사회를 형성한 집단을 한이라고 부른다. 마한, 변한, 진한 할 때 그 한이 맞다.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반농업, 반수렵하던 집단은 예와 맥족으로 나뉘는데, 얼추, 옥저, 부여, 동해를 예인, 고구려를 맥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예맥이라는 통합된 개념으로 뭉쳐진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고대 종족인 한인과 예맥이 신라 이후 섞인 게 바로 현대 한국인이다. 이제 얼추 한국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가까운 친척 민족들을 알아볼 차례이다. 유전적 형질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민족은 바로 현대 일본인이다. 사실상 일본인과 한국인은 거의 동계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한 인종인데, 사실상 일본인의 주류 인종인 야요이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인종이고, 사실상 야요인인과 한인 간의 유전적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그냥 일본인을 고대 한반도인의 후손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명백한 한국계 언어 사용자들이었지만, 그 외 소국들인 한반도 남부 지역은 친척 민족인 야요이인의 언어가 보존되어 있었고, 그 언어가 바로 고대 일본어였다는 학설이 있는데, 최근 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현대 한국어는 한반도가 아닌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지역의 유목민족이 썼고, 한반도의 선주민은 야요이인, 훗날 일본으로 건너가는 민족 집단이 있었지만, 북부의 한국어족 화자들이 대거 남하하면서 한반도 북에서 중부를 한국어족으로 동화시켰고, 가야나 일부 한반도 남부에 이런 야요이식 문화나 그들의 언어인 일본어가 공존했다는 것이다. 그냥 이 정도로 두 민족이 가깝다는 것만 알아두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건 여진족, 즉 현대의 만주족이다. 일본인이 한국인과 동계에 가깝다면 얘네는 예맥 바로 직전에 분기한 사촌 정도의 포지션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주요 소수민족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들 집단이 삼국시대 한반도 중부까지 내려온 적이 있다. 그러기에 순혈 만주족과 한국인과의 유전적 차이는 매우 적고 범위만 좀 크게 잡으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동계라고 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만주족이 쓰는 만주어는 어순이 일본어와 한국어랑 완전히 유사하고 아예 다른 어족인 중국어와는 다르다는 걸 보면 확실히 만주족, 일본인, 한국인은 공통 조상에서 분기된 친척 민족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유전적 거리가 꽤 멀어지는데 북중국인, 즉 한족의 원류와 한국인은 꽤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는 한데 몽골인보다 오히려 티베트, 부탄인이 우리와 더 비슷하다. 왜냐면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통 조상의 일파가 티베트로 향했고 한족이 각종 북방민족에게 섞이면서 점점 이질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고립된 지형에 있던 티베트와 부탄인은 그 유전적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한국인과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큰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유사하다고 말하던 몽골인과의 차이는 어떠할까? 사실 가까운 민족은 맞다. 그러나 몽골인은 티베트와 부탄인보다도 유전적으로 더 거리가 멀다. 참고로 진짜 대대로 홋카이도에서 산 아이누족의 후손이다. 현재 홋카이도에만 남아있는 고아시아 인종인 아이누족이 몽골인보다도 한국인과 더 가깝다. 실제로 몽골에는 아이누족 같은 고아시아 인종이 없었지만 한반도에는 잔존한 고아시아 인종이 있었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동아시아인들에게 쫓겨나거나 흡수되었고 그 형질의 일부가 후손인 현대 한국인에게도 남아있는 것이다. 즉 종합하자면 일본인, 만주족, 한족, 티베트, 부탄인, 아이누, 시베리아 소수민족, 몽골인 순으로 한국인과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몽골인도 한국인과 가깝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유전적 거리가 꽤 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추가로 몽골인들은 한국인보다는 시베리아인의 형질이 많아서 실제로 백인과 분기되기 이전에 얻은 형질인 푸른 눈인 벽안이 이들의 유전 형질에 간직되어 간혹 벽안의 몽골인들을 볼 수 있다.